예, 안녕하세요. 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데 잘 들리시나요? 좀 바꿔봤어요, 그죠? 마스크 바꿔봤는데 일단은 저번 시간에 그 어디 할 차례냐면 교재로 한번 가보세요.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1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1페이지로 가시면은 111페이지 거기 밑에 11번까지 풀었죠. 풀었고 넘기시면은 12하고 13번 할 차례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약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문제집 요약. 문제집 요약으로 가시면은 96페이지로 가십니다.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주택시장의 분석에 밑에 2번에 가시면은 주택시장의 절량과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거하고 이제 밑에 단기, 장기라는 게 있죠, 그죠? 96페이지. 요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에서 낸 거는 주택시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주택은 유량만 있어요, 절량도 있어요. 절량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 절량이 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이거 마이크 이렇게 안으로 넣어도 잘 들리세요? 이렇게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게시판에 강의는 다 좋은데 이 마스크 때문에 이게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만약에 2019년 1월 1일 현재 100채가 있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죠. 그래서 기존 재고주택이 되겠죠. 재고주택이니까 자, 이거는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이죠. 그럼 현재 존재한다는 거죠. 현재 존재하는 양이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 됩니다. 절량의 공급량, 절량의 공급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A 지역이 만약에 2019년 12월 31일 날 150채가 졌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50채가 신규가 지어졌죠, 그죠? 그럼 50채가 이렇게 50채가 신규로 지어졌다는 건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유량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따 시험지 나올 때 지금 100채가 존재한다는 거는 100채가 공급량이 되죠. 근데 여기가 다 찼을까요? 공가가 될 수도 있을까요? 공가. 10채가 공가면 90채만 사람이 살고 있는 수요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50채는 1년 동안에 들어온 거죠.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것은 절량이어야 돼요, 유량이어야 돼요? 유량. 그러면 주택 유량의 공급이 되죠. 유량의 공급량이 됩니다. 공급량이 돼서 자,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건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요건 일정 시점이었고 요건 일정 기간이죠. 그럼 일정 기간은 절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이죠. 근데 다 분양되어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채가 미분양이면 40채만 사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팔렸죠. 이게 수요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유량이 돼서 신규주택이 되는 거죠. 신규주택, 요건 재고주택이 되고. 자, 따라해보세요. 단기, 장기. 단기는 신규를 신축할 수가 있나요? 단기는 신축이 안 되나요? 그럼 단기는 무슨 양이죠? 절량이 되고, 장기는 유량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나올 때 예전에 기출문제가 주택 유량과 절량이 나왔어요. 그럼 유량은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절량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급량과 수요량이 이제 중요한데, 자,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제 구분할 때 주의 있게 보시는 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보유한다, 보유한다는 게 나오면 요거는 공급이에요, 보유는 수요예요? 수요. 절량이라는 건 지금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구매하고자 하는 거고, 신규라는 건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구매하고자 하는. 자, 공급량은 이제 유량과 절량인데, 절량은, 절량은 뭐가 들어가냐면, 자, 따라서 존재라는 게 들어가요. 현재 존재하는 양은 절량의 공급량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거기 지금 96페이지에 주택 절약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게요. 자, 여러분 절약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제가 절약은 이렇게 시점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시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은 그냥입니까? 절약의 공급량입니까? 절약의 수요량은 자 만약에 100채가 있는데 10채가 공가가 되어 있으면 90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보유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절약의 수요량이 되고요. 유량은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50채가 신규로 지워졌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유량의 공급량이면 자, 다 팔려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50채에서 10채만 팔리면 40채만 10채만 미분양이 되면 40채가 사람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가 수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가시면 단기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신축이 안 됩니까? 안 되죠. 대답해 보세요. 신축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럼 단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신축이 가능한 건 어디서 가능한 거죠? 장기. 그럼 장기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단기는 영향이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타나는 건 어디서 나타난다? 장기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들어볼게요. 지금 단기 장기를 보고 계셔요? 그럼 단기는 주택에 대한 공급이 그냥요 고정돼 있어요. 아까 100채가 늘어나지 않죠? 그 상태에서 단기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수량은 변한다, 불변이다. 그럼 단기에는 이 생산 요소 가격이 건축 자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건축 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생산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여쭤볼게요. 단기는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그럼 단기는 영향을 준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없죠. 장기에 나타난다는 게 기출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신규 유량이 가능하죠. 유량과 절약의 개념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주택의 생산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3번의 별표.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공급이 증가가 제한되어 있죠. 그럼 무슨 공급에 대한 걸 분석해야 돼요? 절약. 그 다음에 장기에는 절약 유량을 함께 다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문제 볼게요. 넘겨볼게요.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시면은 페이지 112페이지로 가죠. 112페이지 가시면은 12번하고 13번 풀어보셨죠? 그죠? 그럼 12번에 이제 이게 기출을 돌려낸 건데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7월 10일 현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따보세요. 현재 존재. 그럼 칠판 보시면 현재 존재하는 양은 유량 공급이에요? 절약 공급이에요? 절약이 5만 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5만 채에서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거는 유량입니까? 이건 절약입니까? 절약의 공급량이 5만 채가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3번은 기출이라고 해놓으세요. 기출. 그래서 제가 항상 기출이라고 적으면 기출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아까 단기는 봐봐.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단기는 공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럼 영향이 있다? 임대료 변화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나타나는 거는 단기 나타납니까? 장기 나타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을 많이 늘리죠? 그럼 장기는 임대료 하락한다는 정답이 4번이기 때문에 이거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예상 문제예요. 이건 기출이에요. 기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혹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테마 5를 한번 가보세요. 테마 5를 가시게 되면 안 갖고 오셨어요? 자, 철을 좀 해놓으세요. 철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 요약도 잘 돼 있지만은 제 프린트를 좀 모아 놓으시면 아마 굉장히 암기 노트가 되실 거예요. 테마 외에 여가 현상과 주거 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문제집 요약으로 9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요약. 자, 문제집 9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는 이제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거의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걸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게 나오느냐.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제가 생략했지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단어가 있죠. 요 문제부터 갈게요. 자,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입니다.
주택시장의 여가과정. 여가과정. 자, 우리가 여가과정이라는 자체는 순환과정이라고도 해요. 주택이 순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 세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주택은 항상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노화가 되죠. 그냥? 이렇게 노화가 돼서 또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상하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상향여가, 하향여가를 바꿔내요. 자, 그럼 새 주택이 이렇게 노화가 돼서 이게 반짝반짝 별이 나는 거는 이제 고가주택이 되고, 이걸 이제 상위 계층이라고 얘네들이 냅니다. 상위 계층. 그래서 갑돌이가 살고 있고요. 자, 얘는 하위 계층이에요. 하위 계층. 하위 계층이어서, 자, 얘가 을돌이가 살고 있죠. 자, 저가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분리 이따 할 텐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노화가 되면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면 개량 안 하겠죠? 그래서 얘한테 팔아버려요. 자, 이건 따로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선비, 자, 우리가 개량 비용보다 가치가 상승하면 업그레이드 하죠. 그럼 따로 업그레이드. 그럼 하향이다, 이건 상향이다. 상향. 저가주택이 수선돼서 고가주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건 상위 계층으로 바뀌니까 하향여가다, 상향여가다. 상향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상향과 하향이라는 단어 있어요. 지금 97페이지 보고 계세요? 그러면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매입 개량해서, 자, 어떻습니까? 그 매입 개량해서 고소득층이 이용으로 전환됐다. 그럼 하위가 상향으로 올라간 거죠? 이건 무슨 영화다? 상향. 그럼 하향여가는 어떻게 됐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노후화가 돼서 하위 계층으로 전환됐죠? 자, 이거 무슨 영화다? 하향여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변화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번까지만 보세요. 2번은 이 저자가 또 안 냈더라고요. 1번까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요즘 배정됩니다. 자,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얘가 저소득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보조를 해줘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하향여가 발생합니까? 그럼 저가주택 단기적으로 상승하니까 낙후된 고가주택이 하향여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하향여가가 돼버리면은 두 개 내려오니까 전체 주택시장의 저가주택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겠어요? 당연히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자, 공가라는 게 안 필요해요? 공가가 필요해요? 집이 좀 비어 있어야 되죠? 이사 갈 때 우리가 집이 있어요. 공간은 또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긍정적인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가 과정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저가주택량이 늘어나니까 주거 안정이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불량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제 프린트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불량주택. 자, 밑에 불량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불량주택은, 자, 프린트로 정리해보세요. 자, 원인은 딱딱딱 제 끊어서 봤는데, 원인은 주택 문제예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고 계셔요? 저소득 때문에. 주택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아니죠. 원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저가주택을 샀으니까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고 제 그 프린트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배분됐으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자, 대책은 철거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철거는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소득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간다. 자, 프린트 간다. 자, 주택 문제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시장 실패야? 시장 실패가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얘기해봐.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배분이 된 거죠. 이해 가셨어요?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지만 효과적 대책이라고 되어 있나? 찾으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메뉴에 가시면 이제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고가주택이 따라서 하향여가. 자, 이건 이렇게 잡으세요. 자, 따라보세요. 저가 증가 하향.
one more time. 저가 증가 하향. 저가가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료가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향은 이제 저가 주택이 이제 오히려 감소하고 고가주택이 또 증가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가볼게요. 97페이지로 가시면은 97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자 따라합니다. 주거분리.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제 요약도 이제 프린트 해드리겠는데 주거분리랑 이제 여가과정과 같이 묶어서 이제 나와요. 그럼 주거분리라는 것은 저한테 어느 분이 물어봤는데 따라서 직주분리. 직주분리 기억하십니까? 그 직주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거죠. 그러면 직주분리와 주거분리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직장과 주거지에 대한 주거와 상업에 대한 그 용도별이 아니라 소득 계층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지역에 의해서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진다. 자 이건 직주분리예요, 주거분리예요? 주거분리죠. 그런가요? 그러면 주거지와 상업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용도별이에요, 이 계층별이에요? 계층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소득과도 관련되고 우리가 도시 전체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새 아파트, 헌 아파트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발생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가볼게요.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는데 주택이 금이 가면 그냥입니까?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계량 비용이 만약에 2억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만약에 1억밖에 안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계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떠나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저소득층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것을 침입이라고 했죠. 그럼 침입은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인 요소예요?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 들어오죠, 그죠? 좀 들어오게 되면 아예 저소득층 바뀌는 것을 따라서 계승, 천의, 요런 걸 얘기를 해요. 계승과 천의가 이제 가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무슨 역할까요? 상향역 할까요? 이건 하향역 할까요? 하향역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에 계량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주택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공원이 생겨요?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요? 정해복가 발생되겠어요? 부해복가 발생되겠어요? 부해복가 발생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요. 자, 저소득층이 있는데 계량 비용이 있습니다. 계량 비용보다 주택 가치 상승분이 높아요. 그럼 계량을 안 한다? 계량을 한다? 하죠. 1억이고 얘가 3억 올라가면. 근데 얘는 떠나야 되죠. 소득이 낮으니까.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고소득층 바뀌어버려요. 자, 이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되겠죠. 상향여가. 그럼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공원이 들어서죠. 공원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내는 게, 자, 들어보세요. 어떤 걸 내냐면, 자, 아까 침입이라는 건 동질적입니까? 이질적입니까? 그럼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뀔 수 있고,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가서 고로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질적이니까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가 들어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되는 거고, 고가 들어가면 무슨 여가? 상향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손 들어보세요. 저소득층이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여가다?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고. 고소득층이 들어갔어요. 상향여가죠. 가치가 올라가겠죠. 따라할 때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자, 들어있는 게 중요해,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럼 저소득층 들어가면 하향여가. 시험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저소득층 들어가면 하향여가.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 고소득층이 올라가면 사양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나도 이렇게 시켰어. 진짜. 그럼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들어가는 게 중요해. 누가 들어가나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따보세요. 할증 할인. 자, 옆에 짝꿍을 쳐다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들러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 점수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할인돼 갖고 내 점수 깎여.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인데 막 말도 잘해. 막 다 맞고 맞아요 그럼 다 맞고 네네 그러고 막 잘하고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막 80점이 나와 평균이. 그거 재수생이야. 자, 그럼 그냥 얘들 이거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야죠. 맞아요? 재밌어요? 재미. 그러면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는다는 얘기 들으셨나? 그럼 할인 됩니까? 할증이 됩니까? 할증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하겠어요? 할증 거래를 원하겠어요? 그럼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 그럼 제 프린트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이제. 프린트로 마무리하자. 갈게. 프린트 자,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2번 갈게. 여가정에 대한 주거불 요것만은 마스터하면 되는데, 주거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선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선의 주택가치 상승을 비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급인데요. 수선 후에 가치 상승이 크면은 수선하시겠죠? 그냥 일단 수선한다. 자, 제가 아까 들어있는 게 중에, 들어가는 게 중에, 고소득층이 침입하면 무슨 여가? 사용여가 라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로 바뀌는 거고. 근데 저급에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보다 투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죠? 수선하겠어요? 수선 안 하겠어요? 누가 들어갔죠? 그럼 무슨 여가다? 무슨 주거지로 바뀌겠어요? 더더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이 고급주택은 계속 고급으로, 저금은 계속 저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주택에 인접한 저소득층들은 무슨 요가 붙고요? 할증료가 붙죠. 지금 프린트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인접한 고소득층들은 무슨 거래야 된다? 할인 거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거 마스터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가볼게요. 1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출문제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기출문제는 틀린 질문에도 다 볼 거예요. 지금 14, 10원 다 기출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 다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틀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것도 다 중요해요. 그죠? 지금 14번 보고 계세요? 자, 1번 갑니다. 틀린 겁니다. 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무슨 여가일까요? 하향여가 되겠죠. 그런가요? 기출문제는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펜 들어보세요. 2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그냥입니까? 근린 지역에도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근린 지역에는 발생 안 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아까 주거지와 상업지예요? 소득 계층에 대한 분화예요? 찾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낸다면 용도별로 나눈 것이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득 계층이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 박스는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고. 침입 아까 어떻게 돼? 들어가는 게 침입이죠. 바뀌는 게 천이잖아요. 주거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까 공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공가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거죠.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옳은 지문을 바꿔내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는 제가 답만 봐요. 이 저자가 쓴 거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중되는 거는 14, 15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15번 갑니다. 자, 주택 여가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도 오는 것은 1번이 맞죠? 주택 여가주택이 질적 변화 가구이동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가요? 자, 2번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갔죠. 그럼 무슨 여가겠어요? 하향여가고. 아까 보세요. 자, 지금 제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14번에 5번 있었죠. 공가 기억하십니까? 자, 공가도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럼 공가의 발생과 주거이동과 관계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기출이 바뀌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주거분리는 아까 소득계층이었죠. 그럼 소득과 무관해요? 무관하지가 않아요. 무관하지 않죠. 무관하다 보면 안 되죠. 그 소득계층에 따르니까 무관하지 않고 소득계층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소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급주택이 수선되면 따라서 업그레이드. 어머타임 업그레이드. 그럼 업이 됐잖아요. 그럼 무슨 영화다? 사양영화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 두 가지 중요해요. 넘길게요. 그럼 16번은 약간 기출이 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해드리는데, 일단 5번 문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안 했는데, 일단 가볼게요. 16번. 틀린 거. 자, 제가 아까 하향여가 되면은 주체가 내려갔어요. 그럼 전체에 대한 차지하는 저가주택 차지한 비중이 적어지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맞나요?
자, 아까 제가 이 주택의 여가정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라고 했었잖아, 아까. 이것도 기술이야, 이것도. 그럼 주거의 질이 개선됐죠? 그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 맞죠? 그런가요? 도심지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의 소비자의 낮은 소득 산물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잖아요. 자, 아까 시장 실패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렇고. 그런가요? 4번도 기출입니다. 자, 주거 분리는 소비자가 정의회복과는 편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근데 부의회복과는 피하려는 동기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5번은 아직 발표 치지 마세요. 기출이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저자가 뭘 내셨냐면, 자, 우리가 인근 지역에도 그냥 있어요. 생애주기가 있어요. 생애주기가 있죠. 있어요. 반대표까지 배웠는데 까먹었지 다. 그러면 우리가 몰라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지가가 있고요. 여기 100년 주기로 오거든요. 100년 주기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그래서 인근 지역에 거기 보시면은 성세현상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생애주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막 재개발되면 그냥입니까? 막 지가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성장기를 이루겠죠. 성장기고요. 성장기고, 자, 계속 올라가요. 이제 이빨이 올라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성숙기죠.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성숙기. 여가정이 이제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쇠퇴기라는 건 뭐냐면, 자,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시점에서 안 하게 되면은 막 그 지역 환경이 안 좋죠. 그러면 지가가 막 떨어지죠. 그래서 따라서 쇠퇴기. 쇠퇴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저자분이 얘기하신 거는 이 쇠퇴기는 여기서는 하향여가 시작됩니다. 무슨 여가가 시작된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들어와요.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가 시작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쇼를 자극시키니까 가격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따라서 천이기라 그래요. 천이기는 하향여가가 활발합니다. 무슨 여가가 활발하다? 하향여가. 하향여가 활발해서, 자, 여기서 만약에 재개발 안 하면 완전히 천이기로 가요. 우리가 악하기로 가죠. 악하기가 이제 거의 슬럼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성장기는요, 막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되니까 새 건물로 바뀌죠. 그럼 성장기는 하향여가겠어요? 상향여가겠어요? 상향여가가 활발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향여가가 활발.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성성세천학.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애냐!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그럼 여기는 상향여가가 활발한 거예요. 무슨 여가가 활발하다? 상향여가. 그 다음에 천이기가 먼저예요? 세태기가 먼저예요? 사람도 그냥이야. 세태할수록 천해져. 천해지죠. 그러면 세태기는 하향여가 활발했어요? 하향여가 시작이에요. 천이기가 활발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성장기는 무슨 여가가 활발한 거죠? 상향여가 활발하고. 천이기는 무슨 여가가 활발한 거죠? 하향여가 활발한 거죠. 요게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야매로 갑니다. 성장기는 하향여가 활발해요? 상향여가 활발해요? 천이기는요? 집에 가면 바뀌죠. 그다음에 성장기 CO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여가가 활발하다? 상향여가 활발하고. 자, 따라서 세태할수록 천해진다. 그럼 천이기는 천해졌잖아. 무슨 여가죠 이거? 하향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5번 하고 있어요? 근데 별표는 치지 마세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거 개인의 생각이니까 별표 치면 잡아. 자, 무슨 여가라고 돼 있죠? 하향여가라고 돼 있죠? 그럼 하향여가 나타나는 건 어디입니까? 세태기하고 천이기에서 나타나는 거. 성장기는 우리가 성장기는 상향여가가 발달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은 성장기 국면이 아니라 세태기와 천이기다. 그렇게 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17번에 4번은 기출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를 보세요. 자, 이 침입이라는 거는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그럼 들어있는 게 중요하나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나요?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고? 하향여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요? 그럼
그럼 이 지문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17번에 4번 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가셨어요? 고도수층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무슨 영화겠어요? 상향효과를 찍으신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가 있다는 자체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들어갔다는 걸 캐치를 빡 하셔야 돼요. 고가 들어갔죠? 그 무슨 영화? 상향효과. 저가 고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저도독층 들어갔다. 그럼 무슨 영화? 하향효과를 맞추는 거죠. 요 4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지금 일단 3번 정도 볼까요? 아까 상향은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면 고도층 주거지역의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이 개량 비용보다 작았어요? 컸어요? 크게 되면 상향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가시면 밑에 따보세요. 계승. 천이라는 글씨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이질적인, 동질적이에요?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예요. 들어가서 다른 종류의 토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계승과 천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건 침입이죠. 대답해봐요. 그 바뀌어가는 과정은 그냥이요. 계승이에요. 계승. 다시 갈게요. 들어가는 뭐지? 바뀌는 건 뭐다? 계승. 그러면 한 번 들어가야 계속 들어가. 다시 계승. 아이씨, 안 먹히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세요.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시면 그 안에 정답이 다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죠?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포인트 위주로 가시면, 정보의 효율성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저자분이 쓰신 거에 대한 거기 있기 때문에, 좀, 이 할당률 쪽은 제가 해놨는데, 효율적 시장을 좀 달리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가설이 좀 다른데, 그냥 98페이지로 가셔서, 그냥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갈게요.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쓴 게 아닌데. 자, 98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보세요. 효율적 시장.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갈게요. 제가 더 넓히진 않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제가 주식에서 따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가 우리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자, 강성입니까? 거의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자, 그럼 우리도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효율적 시장.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3년 후에 생긴다. 그럼 3년 후에 땅값이 올라갈까요? 지금 즉시 올라갈까요? 즉시 올라가죠. 그래서 정보가 즉시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적용해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 있나요? 요게처럼 나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하자? 효율적 시장. 맞나요? 자, 세 가지가 어디 있어요? 뭐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세 가지 다시 갈게요. 어떤 성? 약성, 중강성, 강성. 찾았죠, 그죠? 이 세 가지로 이제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약성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과거까지입니까? 그럼 과거로 분석하는 게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했죠? 데이터로 분석하는 거 기술적이고, 근데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 현재까지라는 건 공표된 정보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을 분석할 때 과거만 분석해요, 현재까지 해요. 현재까지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제가 기본 안에는 기술적이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기 때문에 자, 이건 미래 정보까지 다, 기업의 내부 정보까지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럼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 그래서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을 강성이라고 하는데,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한 시장이 이제 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정상이윤이라고 하고, 더 얻는 거를 초과이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들어갈게요. 자, 요 안에서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고, 자, 이걸 넘어서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박스로 가볼게요. 지금 박스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약성 보고 계십니까? 그럼 약성은 과거에 공개된 정보 이미 가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상 이상의 초과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거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약성이다, 거의 중강성이다. 중강성이에요. 자, 중강성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현재 공표대까지 다 반영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동상이윤. 그럼 과거, 현재 공개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현재에 대한 것은 기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강성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까지입니까? 어떤 분석도 필요 없죠. 그럼 팁을 드리면 강성은 무슨 이윤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까? 초과이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 갔나요? 근데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현실은 중강성까지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넘겨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자, 우리가 교재 115페이지로 갑니다. 자, 115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거기 18번 있나요? 18번? 찾았습니까? 18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건 기출이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다 보시게 되면은, 자, 틀린 건 일단은 4번이 틀렸죠? 그렇죠? 제가 아까 강성은 무슨 이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강성은 초과연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공표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미공개까지 이미 가격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정상의 초과연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5번 정도? 강성은 아까 진정한님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 경제 가장 부합하다. 그래서 1, 2, 3번은 뭐 이따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보는데,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아까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했나요? 과거를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이라고 했죠. 그럼 약성은 기술적으로는 무슨 이윤을 달성할 수 없어요. 초과이윤. 중강성은 새로운 정보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공표된 거 갖고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초과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4번이 정답인가요? 자, 19번. 특정 지역이 상업지역이 지정을 될 것이라고 계획과 이에 관련된 정보가 공표되면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급등했죠. 그럼 바로 반영됐으니까 무슨 시장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럼 2번이 정답이겠죠. 그런가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20번 가겠습니다. 자, 투자자 갑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 지난 5년간의 거래량 매매 가격이 과거죠. 그렇죠.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전과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건 초과이 발생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무슨 시장이 될까? 약성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21번에다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제가 21번에 3번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문제를 뺏겨낸 건데 그게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게 27번이에요. 27번에 가시면은 2017년 감정평가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3월 달에 나왔던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5번을 갖다가 뺏겼어요. 5번을 보시면은 지금 27번에 5번 보고 계십니까? 자, 갈게요. 자,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무슨 시장을 한다? 강성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어요. 그죠? 그럼 아까 요게 어디 있냐면 2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21번 가시면은 28회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27년에 나왔던 그 지문이 그대로 갖다 뺏긴 거죠. 아니, 봐봐. 토시 하나 안 틀리다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3번도 뺏긴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했을 텐데. 그래서 가격까지만 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1번. 자, 지금 좀 전에 풀었던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무슨 시장을 한다? 강성이라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뺏겼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기준이니까 다 봅니다. 2번. 정보가 대칭이에요? 우리는 비대칭이에요? 그럼 가격 형성이 왜곡이 초래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제어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동산을 이용하면 또 예상대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제어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더 역할이 더 중요하겠고요. 부동산은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죠.
또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요거 하나만 풀어보고 26번에 하나만 풀고 다시 이제 제가 가겠는데, 자, 26번은 답만 봅니다. 26번에 지금 4번 기억하세요? 자, 아까 강성에는 무슨 이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제 프린트를 좀 활용해 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 지금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은 제 프린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찾았죠, 그죠? 그 할당이 지금 제가 번호를 매겼을 때 1번서부터 5번까지 매겼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거만 보시면 완벽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지금 나와 있는 예상 문제보다 더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 찾았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할당 효율적이 어려워요. 할당 효율적. 그래서 얘가 굉장히 어려운 놈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동그라미 1번 무슨 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도 않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죠.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자 우리 그 동영상 들으신 분들 보세요. 자,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프린트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비용은 존재할 수 있다? 정보 비용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이유만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초과이윤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무슨 비용이라는 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보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정보 비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따 가겠지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가치가 1,000원이라면 자, 정보 비용도 1,000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습니까?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무슨 이윤이 없는 것이죠? 정보 비용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트인데, 자, 일단 볼게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랍니다. 원래 얼마다? 1,000원. 근데 누군가가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준대요.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 되겠죠? 다시 갈게. 대화를 하자. 이게 얼마 원래? 얼마 싸게? 500원이 정보 가치잖아. 화이팅 해, 이거. 굉장히 어려워, 이거. 골 때리는 시장이야, 이거. 아시겠죠, 그죠? 정보 가치가 얼마다? 500원이에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내가 2시 끝나고 가서 뭐 먹지? 그래! 그렇게.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원모 타임. 이게 원래 얼마? 이게 원래. 1,000원. 얼마 싸게?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겠죠. 이해 갔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럼 정보 비용을 500원을 달라고 할 수 있자. 정보 비용을 100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 비용을 100원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요 갑돌이 혼자서 소수 투자가 먹은 거죠. 비싸게 얻었어요? 값싸게 얻었어요? 답세 값싸게. 값싸게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100원이면은 초과이윤이 400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400원이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은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얘가 같을 수도 있죠. 같아진다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고로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같다면 무슨 시장일 수 있다?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할당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그럼 우리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하다 보니까 이 칠판 위가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정보 비용이 제로죠? 그럼 정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항상 할당이라는 얘기죠. 항상 할당. 근데 불완전 경쟁인 우리 부동산은 정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정보비용이 발생합니까? 발생해요. 정보비용. 그러면 100원 정보비용이 발생했죠. 발생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얘가 100원이면은 불완전도 초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장일 수 있다는 거죠? 할당률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500원의 정보가치에 100원의 초과 정보비용을 얻었다면 답은 값싸게 초과인이 발생했죠. 그럼 초과인이 발생을 했고 투기가 발생한 것은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할당률 쪽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할당 안에 완전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제로니까 완전 경쟁은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항상 할당이라도 해도 괜찮죠. 대답해봐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나 허리를 좀 봐봐. 그냥 있어? 껴있어. 껴있기 때문에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셔요? 완전은 할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할당은 완전만 얘기한다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3번이 키포인트죠. 그럼 불완전 독점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률 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4번, 5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4번, 5번에다 별별 쳐보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맞게끔 해놨는데 이걸 틀리게 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 첫 번째는 얘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않죠. 정보 비용이 제로잖아. 있어 없어? 없죠. 그런가요? 그럼 당연히 초과이윤도 발생할까요? 초과이윤도 발생을 안 할까요? 안 하니까 항상 할당률 쪽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얘네들은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그죠? 발생하더라도 이 두 번째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할당률 쪽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근데 얘는 정보비용도 발생됐지만 그냥입니까? 초과이윤도 발생을 했습니까?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겁니까?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수반되는 겁니까? 불완전이 이제 할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맞나요? 그럼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투기 발생하지 않고 초과이윤 없고, 투기 발생 초과이윤 없고, 여기가 투기와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은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4번하고 5번을 연결시켜 보세요. 자, 그러면 4번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러면은 정보비용이 수반한다.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그럴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불완전과 상관이 있지 할당과는 상관없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자, 같이 갈게요. 자, 이 두 가지는 그냥입니까? 지금 정보비용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죠. 대답해요. 자, 이건 할당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할당이지 못해도 존재하고 할당이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정보비용 수반이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불완전을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때문에 찍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기와 초과이는 불완전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투기와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불완전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여기 초과인이 발생했죠. 그럼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입니까? 불완전도 똑같아서 할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건 오로지 할당과는 상관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갑니다. 자, 정보 비용 수만 나오면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투기 초과 나오면 뭐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게 찍으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 들어갔어요? 불완전이 들어갔어요? 불완전 찍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제 야매가 먹히기 시작합니까? 안 먹히면 말고. 자, 투기와 초과에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할게요. 정보 비용 수만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불완전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셨죠? 합격하실 거예요. 네. 투기와 초과에는 할당이 나와야 되지 불완전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틀리게 안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갑시다. 116페이지로 가볼게요. 116페이지 가시면은 116페이지 22번 있나요? 갈게요. 기출이니까 다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틀린 거는 4번이죠. 22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에 관한 틀린 거. 4번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죠. 근데 불안전도 할당률 쪽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핵심적인 걸 낸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일단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인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고요. 자, 이번에 중강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기술적 하더라도 초과에는 얻을 수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강성은 초과에는 얻을 수 없죠. 어느 누구도. 네, 부동산 증권화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오른쪽이 23번입니다. 23번에 가시면은 자, 저는 오히려 어디를 여러분들 찍냐면 1번에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단어 있나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현관 배치하시고 거기 불안전이라는 단어 있죠. 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투기와 초과인이라는 단어 있나요? 거기 할당률 쪽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아까 프린트에 정보비용 수만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투기와 초과 나오면 불안전 나오면 됩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둘 다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요즘은 좀 다 주제가 떨어졌는데 지금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팁을 드릴게요. 이 저자분이 내신 게, 자, 올라오세요. 자, 다음에 같다면, 동일하다면 거의 할당이 됩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이 100원을 얻었다는 건 비싸게 얻었어요? 값싸게 얻었어요? 값싸게 얻으면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자, 이번에 가시면 값싸게라는 단어가 있나? 복원이 있어? 이거 나왔어. 이거 할당이 아니야. 할당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값싸게 얻었다면 무조건 할당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 갔나요? 다른 사람한테 값싸게 얻었다는 건 그 사람이 초과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의고사에 값싸게라는 게 나왔다? 그럼 이건 할당이다, 할당이지 않다.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자, 3번에 가시면 다시 동일하다면 찾았습니까? 자, 이건 무슨 시장이죠? 할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요? 정보비용과 그 불안전하더라도 정보를 활용하는 획득하는 이윤이 초과인이 똑같다면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5번 불안전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24번 답만 봅니다. 틀린 거. 자, 4번 부동산 주식시장 같은 일반 상품보다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 쪽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25번에 3번은 기출입니다. 25번에 3번에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자, 기출 적어 놓으셨어요? 자, 할당률 쪽 시장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그러면 할당률 쪽 시장은 초과인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거기 가소평가라는 단어가 있나? 만약에 가소평가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소평가와 가대평가가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안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할당은요, 가소평가나 가대평가 등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할당이 됐다는 건 가소 가대평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그 다음 27번은 색깔이 달라요. 얘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냈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감정평가 시험이니까 오는 거는, 자, 정답은 아까 5번은 틀린 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 서비스 교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유형의 부동산만 거래될까요? 무형도 거래될까요? 무형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형에 관련된 권리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형도 되고요. 그런가요? 왜 여러분들 왜 그 감정평가 때 무형자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거래된다. 자, 2번 부동산 시장 박스. 자, 완전 경쟁 시장 박스.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3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산 입지성으로 인해서 해당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 의해서 입지의 독점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마다 이제 하위 시장이 형성된다는, 우리가 3번이 정답인데, 그냥 그렇게 부분 시장을 나열됐다, 그렇게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가 제품의 품질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따라서 품질. 자, 우리가 퀄리티가 있고 퀀티티가 있잖아요. 품질이라는 건 질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양적이다, 질적이다? 질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요걸 갖고 이제 공인중개사 뺏기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정답이 3번이라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제가 28번은 제가 조금 쉬었다 가는데, 제가 야매로 푸는 방법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차 안에서 할인한다. 그래서 차이를 갖고 따지고, 그 다음에 안될 확률과 할인하는 게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는 28번은 야매로 빨리 풀어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차이. 그럼 6억 500과 3억 250이 있죠. 이걸 차이가 있고 안될 확률이 50%잖아요. 0.5에다가 중요할 거는, 자, 그냥입니까? 2년입니까? 2년이면 몇 승을 해야 되죠? 2승을 해야 되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